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뭐냐? 자유 대 평등? 이 질문이죠. 자, 누가 국민을 더 자유롭게 만들까?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일상에서 자유가 좋다, 평등이 좋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유랑 평등이란 말은 멋있는데 이걸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홍준표가 말하는 자유 그리고 이재명이 말하는 평등, 이 두 가지 한번 비교 딱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가볍게 말하듯 하지만 사실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인지 더 공감이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자유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유 맞죠? 홍준표는 항상 이 자유를 강조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자유. 내가 가게 문을 열고 싶다, 내가 장사를 하고 싶다,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정부가 도와주되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평등, 어떤 이야기를 하죠? 출발선이 다르니까 국가가 나서서 그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 그러니까 출발선이 다 다르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말은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래서 출발선이 다 다르다. 못생긴 여자, 잘생긴 여자. 예. 그러면은 탤런트 되려고 그러면은 출발선이 다르죠. 그러면은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못생긴 여자한테는 얼굴 고치는 비용을 정부가 대줘야 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말을 비틀면 비트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하면 정치인 못되죠. 국가가 나서서 그 격차를 줄여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수당도 주고 전 국민에게 돈도 뿌리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국민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는 기회를 주는 방식이고 하나는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이해됐습니까? 하나는 기회를 주고 하나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예, 하나는 기회를 주고 하나는 돈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재명의 호텔 경제학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부터 한번 볼까요? 2018년쯤이죠. 성남 청년수당이란 걸 만들었어요. 청년들한테 실업 상태면 매달 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좋죠. 그 돈 밥도 먹고 책도 사고 면접도 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2019년 통계를 보면 청년 실업률이 9.8%에서 9.7%로 0.1%밖에 안 줄었어요. 돈은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 정책에 들어간 예산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와, 1,000억. 이거 그냥 나눠준 거 아닙니까? 이게 정말 평등을 위한 정책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심석이었을까요? 또 2020년도 예가 있습니다. 코로나 터졌을 때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 전 도민한테 재난기본소득 준 거 아시죠? 1인당 10만 원씩 줬어요. 그걸 전국으로 확대한 것도 이재명입니다. 그 정책에 들어간 돈 4조 2천억 원입니다. 이쯤 되면 정책이라기보다는 잔치 아닙니까? 잔치. 그럼 이 돈 어디로 갔을까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갔을까? 그건 또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위 20% 가구에서 소비 지출이 확 늘었어요. 결국 어려운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그 돈으로 쇼핑하고 외식하고 그러면서 경제가 돌아간 거랍니다. 이게 평등입니까? 자, 이번에는 홍준표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홍준표는 시장주의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간섭하지 말고 판 깔아줘라,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대구시장 할 때 창업지원센터 세우고 청년 창업지원금 줬어요. 하지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도 시키고 사업계획서 보게 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어요. 2014년 전으로 대구에서 창업하는 청년 숫자가 연간 15% 늘었어요. 숫자도 분명히 늘고 그중 몇몇은 지금 성공한 스타트업 CEO도 되었습니다. 2014년. 이게 뭐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규제를 없애고
기회를 열어주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 같이 안 보입니까? 내 짧은 머리로서는 이게 더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구조가 다르다. 왼쪽과 오른쪽은 내 구조가 다르다. 이런 심한 욕설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구조가 다르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치킨 한 마리 쿠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오늘은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좋죠? 하지만 내일은요. 쿠폰이 없으면 끝이라니까. 그런데 홍준표 방식은 뭐냐? 치킨집을 열고 싶은 사람한테 튀기는 법 가르쳐주고 창업 공간 마련해주고 위생교육 시키고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것, 지원하는 것. 당장 치킨 못 먹잖아요, 오늘은. 하지만 그 사람은 나중에 치킨집 사장이 돼서 계속해서 치킨을 튀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직원도 고용하고 세금도 내고 경제를 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치킨 쿠폰 받겠어요? 아니면 치킨집을 열고 싶겠습니까? 네. 생각은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숫자 몇 개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남 청년수당 실업률 9.8%에서 9.7%, 거의 변화 없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돈 많이 썼는데 상위 20%가 주로 소비를 했답니다. 대구 창업지원 창업자 수가 15% 증가했답니다. 실제로 자영업 생태계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떤 정책이 진짜 효과적인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국민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자립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자립하게 만들 것인가, 자립하게 도와줄 것인가, 요게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말입니다. 자유는 불편하지만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평등은 편하지만 우리를 약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게 함정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들으시면서 나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여기 방타ян으로 오십시오. 그 자유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 누구인지 한 번 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내일은요 이 주제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꼭 부탁합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알려주세요. 이제는 저도 이걸로 수익 창출도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광고도 많이 봐주시고 그런데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